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생산관리 중에 품질 부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 지난주에는 품질의 가장 기초적인 그 수법 QC 7가지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현장의 어떤 품질, 혁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어떤 품질 혁신. 우리가 뭐 21세기는 품질 경영의 어떤 변천을 보면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방향이 이제 갈지, 우리 럭비공처럼. 그 다음 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스피드 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0년에 걸쳐서 된 게 이제 30년도 안 돼가지고 확 변하는 그런 시대가, 그 변화의 시대. 그래서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은 21세기는 3C의 시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C가 뭐냐, 앞에 전부 다 C를 이 변화의 체인지, 컴피티션 해가지고 어떤 경쟁의 커스터머, 고객의 시대다,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변한다는 거고, 스스로의 경쟁사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세상이 됐다. 또한 어떻게 이제 고객은 언제나 항상 옳다, 심지어 고객이 왕이다, 뭐 이런 시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품질 어떤 경영에 이때까지 어떤 발전사를 보면은 1960년대부터 1900 초까지는 품질의 어떤 여명기래가 공통의 어떤 척도를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주로 이제 방산품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규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의 어떤 부분적 호환성이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라고. 1900년 초부터 2차 세계대전 때는 제1기라 해가지고 불량품을 출하하지 말자 이런 걸로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2기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한 1987년부터 불량품을 만들지 말자 이런 슬로건. 그래서 어떤 관리도를 활용해가 제조 공정관리 SPC를 해서 제조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사전 예방을 위한 품질 시스템 개선해가 그때 이제 TQC 가는 종합적인 어떤 품질 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걸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제3 기래가 고장을 만들지 말자. 그 고장이라는 것은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시간의 함수다 해가지고 제작업 어떤 제품일수록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 또는 이때 이제 식스 시그마 프로그램이 첫 개발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품질 어떤 경영의 발전사, 변천사가 있었고, 품질 개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품질 개념에서 과거에는 뭐 품질의 질만,
좋으면 된다 했는데 현재는 상품과 서비스 질 이걸 따지는데 앞으로 어떤 미래는 품질 경영 그러니까 상품하고 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품질 경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뭐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가게는 개인이 실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현재는 그 어떤 구성원들의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경영 시스템에서 무슨 잘못됐다.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 게 그 어떤 회사면 회사 경영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품질 개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뭐 문제 발생했는데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현장의 가게는 관리 잘못이다 했는데 현재는 담당 부서의 관리 능력 부족하다.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는 그게 전사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사적인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많은 어떤 변화를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경제 환경의 어떤 변화해가지고 10가지 어떤 파괴되는 게 학력도 이제 거의 파괴. 남녀 옛날 차별이 막 있었는데 그것도 파괴. 간행, 세대 차이, 뭐 권위주의, 성역, 패거리주의, 엄벌, 획일주의, 지역감정 이런 것들이 그 이제 파괴. 또 변화는 어떤 거냐? 요즘 빨라야 된다. 스피드. 편해야 된다. 편의화. 가격 파괴. 무슨 세대의 물결. 다양성. 계속 섹션화된다. 자꾸 세분화된다. 이 말이죠. 그죠? 라이프 스타일. 패션화. 고품질 부가가치. 테크놀로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 환경하고 패러다임인데 제1차 농업사회하고 그 다음에 제2의 산업사회 지금은 제3의 정보사회 거쳐가 제4 물결 지식혁명까지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시대 주역이 골드 칼라가 이제 시대 주역이 되고 제 물결 지식혁명 시대는 그 다음에 힘의 원천은 이제 손발 이런 게 아니고 머리, 마음, 존재가치, 창의성, 가치관,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 과거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기업 어떤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행위는 허상이 된다. 이렇게 많이 뭐 급변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경제가 어려워지는 한 7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이제 어떤 공멸적 파괴 현상이라는 과거 시스템 장점하고 경쟁력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과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에 뭐 저주도 사는데 근로조건도 환경보호 복지제도
이게 이제 4강에 들어야 되는 그런 소비의 리더십도 한국 경제를 이끄는 리더십은 투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비의 리더십으로 변모한 지 오래됐다. 소비. 기업가 정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또 로또 심리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겠다는 로또 심리가 막 돼 있다. 교육 같은 것도 따로 국밥 교육이다. 이래가요. 공급자 중심의 하향 평균 교육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한반도의 어떤 공룡하다. 거대한 몸집, 조그만 머리를 가진 공룡하다였다. 뭐 이런 식 이유를 해가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6만 평 되는 그 공장 부지를 단돈 1원에 제공하고 이래가 50년도 50년 무료 무상 임대 이래가지고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뭐 등등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국 같은 한국의 어떤 기업을 모시라는 게 이게 이 중국 사람들의 정책인데 거의 먹혀 들어갔죠. 그래서 뭐 공정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니까 전 세계에서 많이 기업 유치가 됐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이제 고객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어떤 우리 회사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상품 이런 것들을 부품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고객 만족을 위한 3대 혁신을 해야 된다. 첫째 이제 제품 혁신. 그러니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다. 그러니까 이 고객의 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실제 사용하는 그 소비자의 어떤 불편해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귀담아 들여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고 제품도 고부가 가치화를 해야 되고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그걸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야 이게 제대로 우리 제품이 팔린다. 마인드도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사고방식이나 꾸준한 어떤 개선 의식을 고치를 시켜야 되고 직장에 뭐 예절 확립의 언어 수나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확립해야 되는 게 결국은 고객 만족을 시키는 방안이다. 그 다음 또 프로세서 이 어떤 공정 간의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더 잘하는 국가, 기업을 보고 본따는 벤치마킹이나 리엔지니어링 뭐 이런 어떤 운동을 해서 제대로 혁신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기업은 어떤 구매나 조달, 판매, 영업, 내부의 어떤 지원 부서 등 전체적인 노력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기대에 만족되는 어떤 생산품이나 제품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해야만이 고객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고객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 첫째 이제 품질 혁신 어떤 변화를 여기 보면 품질이 뭐냐 뭐 여러 어떤 학자들이 품질이란 정의를 내렸는데 사용상의 적합성이다. 뭐 주라는 사람이 했고 그 어떤 요구 조건하고 일치되는 거 아이가 크로스비가 제품이 출하된 시점에서 사회에 끼친 총 손실
다고찌가 고객의 기대에 일치하는 게 품질 아이가. 고로 고객 만족이다. 뭐 요런 것들을 해서 품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그 사고하고 현대적 사고가 틀린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그 제품 규격에만 맞으면 되는데 요즘은 사용자의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딱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야 만족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 그 제일 사용자의 어떤 요구 여기에 용도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의 어떤 품질 경영을 해야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품질 경영 QM 하기도 하는데 그 목적이 고객 만족을 통해 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종업원 그 관련 협력회사 사회 전체 이익에 어떤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이. 그 QM 활동이 고객 만족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고객 만족하면 CES를 쭉 하는데,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해가지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어떤 불만인지 알아내가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좋은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구입,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로부터 또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 것이 결론적으로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은 이러한 고객 만족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만족할 만한 그 이익을 주는 데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건 고객 지향이라는 거고 고객을 지향해야 된다. 그 고객이 바라는 또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주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고객 지향성이다. 우리도 뭐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하면은 가장 이해가 빠르다. 걸 알 수 있겠죠. 고객 지향을 위해서 뭐 시장 품질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만약에 팔려 나갔다. 자동차면 자동차, 휴대폰이면 휴대폰.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나, 뭐 다른 요구사항이 있나 이런 거를 항상 귀담아 듣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또 피드백 관련 부서에서 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다시 새로 그게 맞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 다양하고 아주 고도화된 시장의 어떤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간다. 그리고 고객이 사용할 때의 어떤 입장에 서가지고 설계하고 또 만들어야 된다. 그 판매 서비스 체제를 정비가 배포하고 서비스 및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애프터 비포 사전에 서비스하고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 만족 실현은 일단은 내부 고객 만족이 필요하다 이 말. 내부 고객. 회사 같으면 회사의 어떤 그 직원들 이 회사에 대해서 우선 그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만족해야 다름없이 전체 고객의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항상 다음 공격은 고객이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경우에 뭐 한 1공정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제품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앞 공정이, 그럼 내 뒤에 공정이 나의 고객이다. 그러면 2공정하고 그다음 3공정을 넘겨야 되는데, 그 2공정 하는 그 작업자가 다음 3공정의 작업자는 나의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일도 정확하게 표준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거래처라든가 외부 고객, 내가 있다면은 내 상사, 내 부하, 이래 봤을 때는 내가 있고 전공정이 나의 고객, 또 후공정이 나의 고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내부 고객 관계다 이런 말. 상사, 또 부하, 또 나를 둘러싼 고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어떤 되어야 할 어떤 고객의 개념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객을 대응하기 위한 모습은 과거와 현재, 미래는 더욱 변화되어질 것이고 고객 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과거 고객하고 현재 미래의 고객 대응이 완전 틀린다. 그럼 과거 현재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고객이 제일 밑에 있어. 제탑 사장부터 임원 부장 이렇게 쭉 와서 이 담당자까지 있었는데, 제일 밑에 커스터머 고객이 있다고 봤으면, 과거는. 현재는 거꾸로 사장이 제일 밑에 임원 부장 쭉 해가 고객 접점 담당자하고 바로 그 다음에 고객이 있다. 키맨, 리더, 이런 거 이제 가 최고 어떤 고객 왕이다 이런 개념에 우리가 그런 개념을 봅니다. 그 현재 앞으로의 고객 이치는 어느 곳에 있으면 누구와 가깝습니까? 이러면 딱 알면 되겠지. 고객 접점 담당자, 그다음 고객이 바로 현재로, 그죠? 미래 고객은 이렇게 된다. 그 고객 만족에 대한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일십100법칙이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함을 알았을 때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처음에 뭐 일로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커져가지고 고객을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나중에 그거를 이제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100가지도 되도록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첫째, 내부 결함을 알았을 때 해결하는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내부 고객이 결함을 발견했을 때 해결하는 시간, 외부 고객이 발견했을 때 시간, 이게 1대 10대 10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내가 결함을 일찍이 파악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거쳐 내부 고객을 거쳐 외부 고객까지 갔다 하면 일이 커진다. 거기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다. 그 다음에 또 고객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0불, 만약에 고객을 잃어버리는데 시간은 10분, 고객을 다시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0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 법칙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래서 고객 위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품질 전략을 짜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기 회사의 어떤 강점을 이용해가 경쟁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차별화, 우위를 도모하는 것인데 자사 사정만을 고려한 계획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삼시, 고객, 그건 자기 회사, 경영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뭐 고객이 있고 뭐 자기 회사가 있고 경영사가 있다 이러면 전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모나 성장도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 변화라든가 세그멘트 리더 요구라든가 그 다양한 어떤 요구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참여도 같은 게 강점, 약점 이런 것도 보고 자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이라든가 품질 수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전략을 짜가 해야만이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경영사가 있기 마련이니까 이떤 차별화를 통해서 우위를 항상 도모를 해야 된다. 그럼 품질 경영이 어떤 전략적 의미라 하면은 그 한국 보고서에 이제 이래 보면은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으로 마치 호두 깨는 기구 속에 낀 호두와 같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까지도 무서운 얘기다. 깨져야 된다. 가감이 그죠. 그래 비용적인 문제나 효율 면에서 외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품질 어떤 경영의 어떤 요소로 보면은 품질은 기업 경쟁력의 어떤 원천이고 가장 효과적인 품질 경영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20세기는 생산성 시대인데 21세기는 품질의 시대다. 이래까지 이제 주란 박사가 얘기했는데 품질 경영이 어떤 하려면 필수 요건이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인 품질 경영을 해야 되는데 기업 문화 구축,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신념과 열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TQM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어떤 열의나 신념이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밑받침해가 품질 방침이나 목표, 그 다음에 계획,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품질 경영하려고 하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사람, 그 다음에 툴, 관리 방법이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 고유기술하고 관리기술을 겸비한 어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고 과학적 관리 기법, 뭐 SQC나 SPC 같은 이런 걸 도구로 사용해서 제대로 우리가 기법을 활용하고 관리에도 품질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의 확립 또는 보완해가 IS 9000이라든가 또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 가지고 관리 방법을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작업하는 것도 이제 표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표준 작업 없이는 품질 향상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리고 뭐 항상 회사에서 일할 때나 이런 데 표준 작업대로 그 표준 작업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품질의 어떤 품자를 딱 보면 입구다 그죠? 그게 세 개가 겹쳐있는데 그 입구자가 아니라 물건이 사이에 있는 모양이라고 또 할 수 있다. 물건이 그만큼 입이 많고 말이 많고 뭐 관심이 많은 것이 품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뭐 이렇게
그 품질은 그만큼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그게 품질인데 품질은 정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른다. 그 물건만 좋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 고객의 어떤 취향에 맞아야 되고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품질은 그 직원 간부들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내 물건을 사용하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 고객하고 또 같이 근무하는 우리 어떤 구성원들 내부 외부의 고객들에서 이 품질이 결정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품질은 만드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다 품질이다 이 말이야. 품질.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삼중정성 운동회가 이제 우리 전종업원은 설비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품질을 만들지 못하는 그 핑계 대들은 않겠다. 그 다음은 일자 3배의 정성으로 팔자 대장이라 하는 세계 최초의 완전 품질을 이루하였던 조상들이 그 장인 정신을 받들어가 업무 하나를 3번 확인해 가면서 완전 품질, 그 제로 디펙트, 무결점이지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전종업원은 매사 업무를 대할 때마다 3번의 어떤 정성 어린 확인을 거쳐가 완전 완벽 품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첫째도 정성. 그러니까 업무의 품질이 국가 경쟁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맹또 업무의 품질이 기업 경쟁의 초석이 된다는 생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업무의 품질이 자기 경쟁력 완성의 정도라는 생각으로 확인하겠다. 이래가 트리플 서비스 운동까지도 막 전개한다. 이러네. 좋은 생각이죠. 그죠? 삼중정성. 그러고 뭐 일본에 막 쓰시다 그 고로스케 3가지 품질 행운 이런 것도 보면은 그 95세까지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11살에 조실 부모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노?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철이 일찍 들었다 이 말이고 건강이 어려서부터 나빴기 때문에 건강에 겸손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굶주리면서 배움에 겸손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정주행 회장의 어떤 창의적인 품질 경영 전략을 보면은 그 양반은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 길 찾아라. 찾아도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 길을 닦아라. 닦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도록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대 어떤 그룹의 어떤 창시자가 됐다. 이런 기질이 있어야만이 뭐 실제 대기업도 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가면 정중희 회장의 어떤 창의적 품질 경영 전략을 보면 이봐 해봤어 뭐든지 직접 해봤냐 이 말이지.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안주하지 않고 뭐든지 실제 하면 해봐야 된다. 그걸 보면 이제 삼면 실제 현물 보고 현상 보고 그죠? 현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삼면주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품질 어떤 전략의 어떤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이 임프로브먼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 개선하려고 하면 항상 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뭐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프로토타입 정도냐 프리런치 하는 거냐 그러나 프로덕션 하는 그런 단계냐 이거를 제대로 해서 어떤 항상 문제의식 그 속에서 지속적인 개선
그래서 프로세스의 변동을 넘어 이루어가는 항공기와 같이 프로세스의 어떤 실체하고 수준을 파악하는 그 이런 개선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어떤 공정, 시스템을 실체, 수준을 잘 파악해. 사람을 봐서는 자기 판단, 자기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적인 문제인데 품질 혁신 전략도 이래 보면은 고객이 항상 있게 되고 그 고객의 시장 주도 변화 트렌드가 경향이 어떤 쪽에 있느냐 잘 보고 어떤 기회의 장이나 몰락의 장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갈린다면은 과거의 기업 형태, 현재의 기업 형태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그게 기업과 기업 활동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 이제 기업 환경이다. 과거의 기업 형태는 뭐 국내 기업 중심의 경영 했는데 고객을 그때는 무시한 어떤 제품 생산 뭐 이익 생긴다면 뭐 가리지 않고 많이 만들면 만들어라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절이다. 그 현재 기업 형태는 걸어가는 바로 망해보죠. 그죠? 글로벌한 그 고객 중심의 경영 고객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면 그래야 팔리는 물건이 된다. 요즘 세상은 있어도 팔리지 않는 세상이다. 옛날에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요소를 보면은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무기로서는 마케트 인해가 고객 지향 활동이 꼭 필요하다. 고객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회사가 품질이나 가격면, 서비스면, 뭐 수량적인 면 경쟁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업무 이런 데를 확실히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직 혁신은 조직원들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사전에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고 기업의 성장 곡선 같은 거 보면 기업은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탄생, 성장, 로쉐, 사망 단계를 거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보면은 성장 단계가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요. 그 이유를 보고 우리가 우리 회사는 이치를 볼 때 위기 상황입니까? 아니면 경영 환경이 좋은 상태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품질 경영도 매니지먼트니까 사이클을 돌리는 활동이다. 그런 관리라는 것은 어떤 타겟을 목표를 정한 후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인데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이다. 이래 보면 된다. 관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목표가 있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플랜 P 그럼 계획을 했어서 실제 실시를 해본다. 두 하고 난데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계획하고의 비교 분석을 해본다. 점검 분석을 점검을 해보면 그 결과가 뭐 잘됐다 못됐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남는다 뭐 이런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리고 이걸 이제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PDCA 사이클에 의한 회전을 꾸준하게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결과를 유지하는데 이제 시스템이 없으면은 체계적인 개선도 현업에서 표준에 반영되다 보면은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죠. 유지 관리가. 그래서 개선은 어떤 프로세스 표준에 어떤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개선 관리 사이클을 꾸준하게 우리가 돌리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한 우리 경영. 그리고 종업원 만족하고 회사 만족을 통한 고객이 동시에 만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고객 만족 경영이다. 그리고 고객 만족은 고객 중시 기업 문화를 만들고, 그러고 하면 어떤 비전, 경영 이념, 체질 관리 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종업원이 이제 결론적으로 내부 고객인데 이걸 만족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 이거 이제 만족을 통해서 내부 고객도 만족해야 되고, 회사 만족은 그래 함으로써 경영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면은 다 같이 고객 만족의 어떤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가 결론적으로 고객 만족도라는데, 요즘 그것도 플러스로 했는데, 요즘은 현재는 상품 꼬박이, 서비스 꼬박이, 기업 이미지 이렇게 됩니다. 꼽으로 된다. 그게 고객 만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어느 일부 부서가 아니고 일부 개인이 아니고 전원 참여에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 그 원초적 품질 관리에서 전원 참여에 품질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대목적으로 보면은 원초적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그래 품질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의 체계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 전원 참여의 품질 경영을 통해서 품질 우위를 통한 이익 확보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전원 참여가 중요하다. PDCA 사이클 활동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은 유지 개선 관리가 있네. 관리라는 말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우리 관점에서 품질, 원가, 생산, 안전, 인사, 외주, 공영 관리 주로 쓰이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관리라는 것은 총괄해서 처리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목표를 겨냥해가 그 겨냥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지활동, 뭐 목표 달성인데, 유지활동인데 새로운 방법을 해가 또 개선도 하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관리란 계획 또는 표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전제이다라고 했듯이, 관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지 개선 관리. 그래서 PDCA 사이클 해서 우선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검토하고 조치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PDCA 사이클 계속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방침 관리부터가 그거를 이제 방침을 책정하고 전개가 그 방침대로 되는지 맹 PDCA 계획하고 실제 해보고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중점 지향 활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개선 효과가 큰 중요한 문제에 우선은 착안하는 그런 사고방식. 어떤 게 중점으로 우리 해야 되느냐. 항상 뭐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냐. 그 따져보면 실제 몇 개 안 되는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가 해결하면 같은 어떤 인풋 투입의 노력으로 효과는 크다 이런 얘기. 적은 어떤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원칙 한 가지고요. 그래서 중점 문제를 딱 설정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점 지향 활동이다. 그러고 이제 사실에 의한 어떤 관리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실제 어떤 품질 관리나 이런 거는 사실에 의한 과학적 관리 방법인 데이터로 말하라 이 말이죠. 데이터로 말해라. 그래서 항상 사실에 의한 뒷받침이 또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팩트, 사실 컨트롤이다. 그 사실에 의한 주관적인 내용을 데이터로 정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장 봐야 된다. 현장. 사면주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현장 보고 또 현물을 잘 관찰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잡고 그 통계적 수법을 활용해가 철저히 분석.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제조 뭐 현장, 우리 생산 현장에서는 삼적 사면 해가지고 재손실 작업, 조정 작업, 선행 작업이 습관화되어 있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원들이 사실에 대한 관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시 오고 현장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즉시 현물을 조사한다. 즉시 현 시점에서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현장 가서 현물 보고 현실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삼적 삼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최종적인 어떤 제품이 제대로 보정이 되려고 하면은 그 전 과정 어떤 프로세스 컨트롤이 가정의 어떤 공정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품질 보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 우리가 만약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 품질 조건이 달성되는 것을 보정해야 하고 또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품질 보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적합한 불량품을 만든 다음에 손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을 만들지 않도록 아예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품 만들기 전에 이런 아예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풀프루프 하는 게 좋다. 풀프루프가 뭐냐면 바보가 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풀프루프. 이런 어떤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걸어가면서 이게 만약에 어떤 데이터의 어떤
평균값이나 중심값의 중심으로 대부분의 값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주변 갈수록 개체의 수가 적은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 이런 정규 분포가 있는 모양의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제품을 자꾸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소비자 지향 활동,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그 기업 내의 각 부문은 각자의 업무 결과를 이용하는 부문, 즉 후공정에서 만족을 주어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다. 그 제조 공정에서는 후공정이 항상 고객이다. 후공정. 다음 공정이 고객이라 했죠, 그죠? 그 영업이나 서비스 부분에서도 거기에서는 소비자가 고객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항상 이 고객을 만족하는 그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제대로 이제 생산에서는 표준화 활동을 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표준화 활동을 주로 한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산포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또 통계적 수법을 통해서 뭔가 사전에 불량이 나지 않도록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단계적으로 뭐 문제 파악부터 해가 완전 그 개선하고 난 뒤에 그 안을 표준화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 문제 의식을 갖고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게 우리가 실제 품질 어떤 확보 방안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